안녕하세요. 우리 2학년 미술창작 수업을 맡게 된 교사 노상희라고 합니다. 1학년 때 선생님한테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앞반 친구들은 왕승철 선생님한테 배웠었는데, 어, 이번 학년도에는 선생님과 같이 시작해 봅시다. 우리 원래 3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게 만화와 관련된 수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서도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만화와 관련된 수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표지 보시면 만화, 글과 그림으로 소통하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만화라는 것이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이해를 돕는 글도 같이 있어서 이해를 쉽게 해주는 것임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네이버나 이런 곳에서 웹툰 같은 것들 많이 보고 있죠. 재밌는 웹툰도 굉장히 많고 그 웹툰을 이용한 뭐 캐릭터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이번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만화의 장르와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학습 목표는 첫 번째, 만화의 특징과 표현 기법을 알고 개성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두 번째, 만화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현대 미술 등에서 확장된 만화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만화가 소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 미술에서 만화를 가지고 와서 확장된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만화에 대해서 정의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만화는 시각 미술, 보여지는 미술 중에 하나예요. 다른 미술과 다르게 말풍선이라고 해서 그 말풍선 안에 자막의 형태로 글이 들어가죠. 그래서 글과 그림의 조합이 되는 것인데 그 작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장르예요. 초기에는 캐리커처라고 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를 주기 위해서만 사용이 됐었는데 요즘 이 현대에 들어와서는 많은 장르를 가진 소통의 예술 매체로 발전이 되어 왔어요. 자, 그럼 만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화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실과는 다르게 굉장한 과장과 생략을 기법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화에 보시면 여기 이 독도방위대라고 하듯이 이렇게 글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칸과 효과선, 효과음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만화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만화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캐리커처예요. 캐리커처는 우리 학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선생님 캐리커처 대회라고 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열리고 있는데 인물의 특징적인 요소나 그런 인물의 신체를 과장하거나 왜곡, 변형해서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입이 굉장히 크고 이빨도 굉장히 큰데 이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이 입이 큰 사람이 특징인가 봐요. 그래서 입과 이빨을 굉장히 크게 과장시켰죠. 이렇게 사람의 특징을 과장시키거나 개성 있게 표현하는 것을 캐리커처라고 해요. 그러면 두 번째, 카툰 보시면 여러분들 신문에 정치적인 이슈나 내용들을, 사회적인 내용들을 풍자해서 재미있게 메시지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예시작으로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가지고 정치인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희화시켜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약간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코믹스.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건데, 연속적으로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나누어져 있고 연재되는 장편 만화를 코믹스라고 해요. 뭐 식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코믹스의 한 장르죠. 그럼 만화 용어를 한번 알고 갈게요.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인데 캐릭터, 망가, 웹툰이 있어요. 캐릭터는 만화에서 주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등장인물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캐릭터에는 그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어야 그 캐릭터의 생명력을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망가는 만화를 일본의 발음으로 말하는 것을 망가라고 하는데 일본 만화 부를 때 망가라고 해요. 웹툰 요즘에 친구들은 아마 만화책으로 잘 안 보고 이 웹툰으로 많이 볼 건데 웹과 툰의 합성어예요. 인터넷상의 다양한 매체 공간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을 웹툰이라고 하죠. 여기 이 윤태호 작가의 미생도 웹툰으로 인기를 끌어서 드라마까지 이제 제작을 하고 요즘에 최근에 인기 있게 방영했었던 이태원 클라스 같은 경우에도 웹툰으로 인기를 끌고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죠. 그러면 만화의 제작 과정을 한번 볼게요. 1번부터 뭐 5번까지 있는데 1번은 시나리오, 두 번째 콘티, 칸 나누기, 세 번째 스케치, 네 번째 채색, 다섯 번째 말풍선과 대사 얹기예요. 그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작 과정 설명할게요. 자, 만화의 제작 과정을 선생님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누어 놨는데 요즘에는 손으로 그리지 않고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컴퓨터 작업하는 사진으로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자기가 주어진 주제에 맞는 소재를 선택해서 적합한 이야기를 쓰는 작업을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콘티 및 칸 나누기. 완성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적절한 칸을 나누어서 그 칸 안에다가 그리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스케치는 완성된 콘티를 바탕으로 이제 칸을 배분 후에 거기에다 이제 밑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얘기하고 네 번째 채색은 스케치된 부분 위에다가 분위기에 맞는 톤으로 채색을 해주는 거고 다섯 번째 이제 말풍선과 대사 얹기는 완성된 채색 원고 위에 보기 좋게 이제 말풍선과 대사를 얹어 주는 거죠. 이렇게 다섯 단계, 크게 다섯 단계의 제작 과정을 거친 후에 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때 만화의 얼굴 표현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스쿼시 기법, 스크래치 기법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우리 나중에 표현 수업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공책에다가 낙서하듯이 재미있게 그려보거나 연습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두 번째 학습 목표에 현대 미술에서 이제 만화가 굉장히 많이 확장을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술에서도 순수 미술에서도 만화를 가져와서 쓰는 장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표적인 장르가 바로 팝아트예요. 팝아트는 순수 미술인데 만화를 빌려 가지고 와서 대중과 쉽게 그림을 공유하는 미술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이 팝아트 작가들은 만화를 자기 작품에 도입을 해서 작품 세계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만화의 큰 특징인 윤곽선이 굉장히 두껍고 여기 말풍선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이 어때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고흐나 모나리자 같은 작품들과는 달리 굉장히 원색적이고 색이 선명하죠. 그런 만화의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와서 하나의 장르로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바로 팝 아트라고 합니다. 또 만화의 확장 두 번째 예시로 한번 봤더니 여러분들 길 가다가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를 이용을 해서 환경 미술에다가도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 건축이 함께 조화되는데 만화를 많이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느 뭐 벽화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재미있는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 앞에서 사진 찍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해볼 건데 직접 표현을 한번 해볼 건데 활동으로 선생님은 명화를 활용한 카툰 그리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화, 알고 있는 명화를 이용을 해서 재미있게 만화로 한번 같이 그려볼 거예요. 명화를 보고 재미있는 패러디 카툰을 표현을 해보는 건데 이건 예시작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작품은 뭉크의 작품 중에 절규라고 하는 작품을 패러디했어요. 그래서 이렇듯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을 하나 먼저 명화를 하나 고르시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다른 캐릭터 같은 것들을 같이 조합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뭉크의 절규를 조스 캐릭터랑 같이 결합을 해서 이 사람이 조스 앞에 있었을 때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성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감상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여주는 작품들은 명화를 활용한 카툰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위에 거는 명화, 원래 있는 명화,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화고요. 아래 거는 어떤 학생들이 이 명화를 이용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합성을 해서 카툰처럼 재미있게 그린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이것은 고구려 벽화예요. 고구려 벽화인데 이것을 고양이 캐릭터와 합성을 해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지만 얼굴만 좀 다르게 해서 익살스러운 효과를 더해줬죠. 두 번째 작품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작품 모나리자에 여러분 장화 신는 고양이 만화에 나오는 그 캐릭터를 좋아하는 학생인가 봐요. 그래서 모나리자에 합성을 시켰어요. 카툰을. 그 다음에 자 뭉크 역시 뭉크의 절규에다가 호머 심슨이라고 만화 알고 있죠. 그 만화 캐릭터를 합성을 해서 그린 작품이에요. 이 뭉크의 절규 같은 경우에는 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르는 명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자 지금 그림이 3개 나와 있는데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해서 맨 왼쪽에 있는 작품이 바로 원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의 영화 작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이 명화에다가 그려 넣어서 재미있게 패러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민화 중에 하나인 호랑이와 까치 작품 보이실 거예요. 이 호랑이와 까치는 뭘로 패러디를 했느냐? 어떤 캐릭터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톰과 제리로.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좀 이해가 가나요?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작품은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 작가의 작품이에요. 근데 비너스가 조개 위에서 태어났고 이 모습을 키티랑 뭐 키티의 그 캐릭터 주변 친구들이 나와서 조화롭게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이 캐릭터를 차용해서 패러디해서 화면을 꾸며주고 있어요. 왠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느낌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두 번째로 또 많이 선택하는 그림인데 반고흐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자화상에다가 이 키티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재미있고 익살스럽게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사람이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패러디하지 않아도 돼요. 이 해바라기 작품은 반고흐 작품인데 이렇게 정물화를 가지고 와서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그 주변 꽃들을 이용을 해서 패러디를 한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을 리라쿠마로 캐릭터로 패러디해서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라고 하는 초현실주의 작가가 있어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다가 슈퍼마리오를 집어넣어서 패러디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학습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아까 배웠었던 만화의 특징, 뭐 과장시킨다, 왜곡시킨다, 뭐 말풍선이 같이 나온다 등등의 특징과 표현 기법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표현을 할 때 개성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만화를 통한 소통의 가능성, 뭐 팝아트라든지 뭐 환경 벽화에다가 만화를 집어 넣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현대 미술 등에서 확장된 만화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작품 활동 중에서 여기 명화를 활용한 카툰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형성평가를 한번 볼 건데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만화의 특징을 빈칸에 써 넣으세요 라고 해서 말풍선, 그 다음에 또 여기 두 번째는 뭐가 들어갈까요? 칸과 효과선, 효과음이 있다. 그러면 만화의 대표적인 종류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만화의 종류 생각해 봅시다. 카툰, 캐리커처, 코믹스. 그쵸? 자, 세 번째. 다음 작품과 만화의 관련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었던 팝아트 작가의 작품이 위에 있고요. 밑에 환경벽화의 만화를 이용을 했죠. 다 만화를 어떻게 했어요? 미술 작품에 가지고 와서 다양하게 확장한 예예요. 그래서 답은 만화를 다양한 미술에 확장했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명화 패러디 카툰을 한번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었던 다양한 표현 효과라든지 적절한 명화를 선택을 해서 창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수고하셨어요.